그때 그 시절을 아십니까? 블루레이. 그때 그 시절을 아십니까? 는 볼만한 영화다. 도레미 피처스라는 다소 생소한 영화사의 작품이기도 한 이 영화는 극장가에서 많은 사람들의 예상대로 흥행을 거두진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소위 레퍼런스급 주연 배우가 등장하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뭔가 하나 냈다 하면 대박을 치는 인기 감독이 만든 작품 또한 아니기 때문이다. 거기다 비평가들로부터 김정호 감독의 연출력이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혹평까지 받았으니 DVD 타이틀의 출시에 있어서도 좋은 반응을 기대하기란 사실 무리였다. 어찌되었건 필자는 늘 하던 대로 출시되자마자 이 타이틀 역시 구매 목록에 빠뜨리지 않고 구입했고 감상을 했다. 결론은 뜻밖의 유쾌한 감상. 아니, 기억컨대 아주 즐겁고도 인상 깊은 감상을 했던 것 같다. 본편에 이어 서플먼트를 쉬지 않고 계속 감상했었다는 사실이 그러한 만족도를 증명해주는 것인데 이 타이틀의 경우가 그러했다. 감독의 편안하고 부담없는 도움말 해설을 들으며 저 때는 저랬지요 하며 옛 추억 속으로 잠시 여행을 다녀온 기분은 아마도 그 시절을 지내온 사람이라면 누구가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오늘 이 타이틀을 집어들고 빠른 속도로 다시 한번 내용을 되짚은 이유는 다름 아닌 한가위라는 우리의 명절 때문이다. 주위를 보면 연휴를 즐기는 방법으로 많은 이들이 영화 시청을 택한다. 평소 영화를 즐겨보는 사람이건 아니건 간에 이때만큼은 모처럼 찾아온 황금 연휴를 영화 한 편 보지 않고 지낸다는 것은 왠지 허전하다. 그래서 영화를 본다. 특히 모처럼 가족들이 많이 모이는 명절 연휴에는 더더욱 그럴 것이고 이때는 무엇보다 모든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를 찾게 마련이다. 가족의 구성원이 다양하여 어떠한 장르를 골라야 할지 어떠한 내용이 부담이 없을지 고민이 되는 일이라면 그냥 가볍게를 집어들자. 다소 유치하고 엉성한 내용과 구성에 혀를 차게 될지라도 그리 후회는 없을 거라는 생각은 필자만의 생각일까? 아무튼 함께 시청하는 구성원 중에 60년대 이전에 출생한 이들이 많이 있다면 타이틀 선정에 대한 불만이나 핀잔은 피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해본다. 지금 잠시 살펴보니 여러 사이트에서 이 타이틀에 대한 리뷰가 올라왔거니와 그 평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 왔으며 비교적 최근에 제작된 영화로서의 기본 품질을 감안해 DVD라는 매체로서의 에 대한 평가는 접어두고 여기선 부족하게나마 몇 장면들을 두서없이 나열해봄으로써 잠시나마 추억의 그때 그 시절로 잠시 여행을 떠나볼까 한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노래와 음악들이 함께 곁들여진다면 더욱 효과가 있겠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표현하지 못함이 다소 아쉽다. 그때는 파리 모기를 비롯한 해충도 많았지만 철마다 콜레라, 장티푸스 등의 전염병도 많이 돌았다. 당연히 수시로 마을 어귀를 돌며 소독 작업을 해주어야만 했었는데 필자도 어린 시절에 방역차만 지나가면 그 뒤를 쫓아 뛰어다니던 생각이 난다. 조금 진하게 뿌리고 난 뒤에는 멈추어 서서 전설의 고향의 나옴직한 안개를 연상하며 귀신 흉내를 낸 기억도 있다. 그 무렵엔 동네 구멍가게 천장에 파리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끈끈이도 많이 볼 수 있었다. 요즘은 길가, 가로수에서 머리 위로 떨어지는 송충이조차 구경하기 힘들다. 소풍이나 수학여행 때면 세게 담아 짊어지고 가는 필수품. 물론 그때만 해도 수돗물은 물론이요. 깨끗한 냇물은 그냥 마시기도 했지만 주머니에 꽁쳐놨던 동전을 털어 사 마시는 콜라나 사이다의 맛은 잊을 수가 없다. 사실 마실 때는 좋지만 먹고 나면 더 갈증이 나게 마련이지만 삶은 계란을 많이 먹게 될 때는 탄산음료는 훌륭한 소화제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한 병을 사면 여럿이 돌아가며 입을 대고 쭉쭉 빨아대곤 했다는. 왜 똑같은 사진을 올렸나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자세히 보시길. 소위 짐발이라고 하는 커다란 자전거이다. 주로 배달용으로 사용했던 이 자전거는 자동차가 귀하던 시절의 만능 운송수단이었다. 짐을 싣는 뒷안장도 클 뿐 아니라 받침장치 스탠드도 매우 크고 견고하다. 따르릉도 필수였지만 그보다는 소리를 질러 앞서가는 사람에게 비키라는 신호를 내곤 했었다. 짐가요. 침. 그런데 간판에 보이는 미용실이란 단어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듯. 미용실 마이너스 미장원. 해가 이미 저 어둑어둑해질 무렵 동네 골목이나 조금 넓은 공터는 아이들의 좋은 놀이터이다.
각자 자신의 엄마가 개똥아 밥 먹어라 외치는 소리가 들려도 좀처럼 집에 가기가 아쉽다. 조금만 더 놀다 가요. 늦게 오면 네 형이 계란 다 먹는다. 지금 가요. 후다닥. 그때 즐겨하던 놀이는 딱지치기 다마구슬치기 등 도구를 이용한 것에서부터 술래잡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다방구 등 다양한 맨손 놀이가 있었다. 어렵던 시절 TV가 있던 집은 마을을 통틀어 몇 집 되지 않았다. 당연히 국가적 행사나 중요한 운동 경기, 인기 있는 쇼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날이면 온 동네 사람들이 잘 사는 집주로 이장님 댁에 모여 마당에 평상이나 멍석을 깔고 공동으로 시청을 하곤 했다. 얼마 전 모 전자제품 회사에선 이것을 소재로 한 TV 광고까지 있었으니 아마도 예전에는 이러한 모습이 보편적인 광경이었던 듯 싶다. 지금은 가정의 PDP라는 첨단 기기까지도 많이 보급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풍경이다. 당시의 TV는 흑백이 대부분이었고 지붕 위까지 올라가 안테나를 손으로 조정해야 그나마 양질의 화면을 볼 수가 있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나 비가 내리는 날이면 안테나가 돌아가 버려 좀처럼 제대로 된 화면을 보기는 어려웠다. TV 브라운관이 커다란 괴짝 형태에 담겨져 있었으며 미닫이 문이 달려있어 드드륵하고 닫은 뒤 열쇠까지 채워넣는 형태가 많이 나왔었다. TBC 방송국의 인기 프로그램 쇼쇼쇼 남자 아나운서는 독보적으로 허참히 맡았지만 그 뒤로 여자 아나운서는 수도 없이 바뀌었었다. 아마 정소녀가 오랫동안 함께 진행을 봤었지 않았나 기억된다. 필자의 외삼촌은 매우 고지식하고 엄격한 분이셨는데 당신이 계실 때 쇼쇼쇼를 보다가 들키면 바로 재떨이를 던지곤 하셨다. 환양년들 나와 미친 짓거리 하는 걸 왜 보느냐. 얘를 중시하고 유교를 숭상하는 집안에선 TV는 부득이한 경우 뉴스와 스포츠만을 보는 것으로 인식되고 가르쳐졌다. 등반가 고상돈 대원이 에베레스트를 정복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더욱 놀랍고 장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경제도 넉넉지 않았던 시절의 소위 레저 스포츠 분야에서 세계인을 놀라게 했다는 것은 지금 생각해보면 더 놀랍다. 당시에는 누군가 국위를 선양한 일을 해내게 되면 반드시 동네마다 현수막 프랑카드를 내걸고 온 국민이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미풍양속이 생활에 배어 있었다. 그때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가두행진이었고 그 중에서도 밴드 부학 때는 필수였다. 경찰관의 복장도 그러하지만 기억이 새로운 것은 역시 학생복이다. 일명 교복이라고 불리운 이 복장들은 지금처럼 학교마다 개성에 있어 차이가 많지는 않았지만 학교마다 디자인이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었고 교표나 명찰 등이 조금 더 달라 구분을 했다. 남학생들의 경우 동복 겨울옷이 검정색이었는데 머리를 2부 스포츠보다 짧은 거의 삭발에 가까운 머리로 깎고 다녔기에 양쪽 어깨 위에 눈이 내린 것처럼 허연 비듬이. 여학생들의 경우 필자가 살던 지역에선 여중생은 단발머리로 통일했고 여고생의 경우는 머리를 기를 수는 있었으나 기르는 경우 머리를 양갈래로 따야 묶어야 했다. 치마는 무릎을 기준으로 일정 높이 이상 올라가면 안 되었는데 멋을 내기 위해 옷핀을 사용하던 여학생도 많았다. 나팔바지나 배바지는 당연히 그 형태를 따서 붙인 이름으로 주로 불량배들의 대명사로 통했다. 헤어스타일과 함께 패션으로 그 사람의 행동거지 내지 사람 됨됨이를 가름하는 척도로 옷매무새를 많이 따지던 시절 필자가 살던 동네에도 이런 복장의 젊은이들이 많이 눈에 띄었었다. 대부분 학교를 안 다니고 있었다. 동네 골목의 어귀에는 어김없이 전봇대가 서 있었고 항상 방범등도 달려 있었다. 담장은 높았으며 부자촌의 경우에는 전봇대에 식모구암 등의 구인 광고가 많이 붙어 있었다. 물론 영원한 벽보 전단지의 테마인 사람을 찾습니다도 무척 많았다. 담장은 주로 하단엔 화강암 재질의 돌로 그 위로는 브로코블럭을 많이 이용했다. 벽돌로 지은 집은 굉장한 부자였다. 감독의 해설에도 등장하지만 이 영화에선 불량스러움과 함께 촌스러움을 표현하기 위해 도끼빗을 보여주는데 필자의 기억으론 오히려 건달들의 경우 접는 빗을 윗주머니나 뒷주머니에 많이 꼽고 다녔었던 걸로 기억한다. 머리에 포마드 피마자류 기름을 바르고 올백으로 넘긴 머리를 관리하려면 거의 필수인 것이 바로 빗이다. 요즘 청소년의 헤어스타일은 빗이 닿으면 오히려 스타일 구겨지는 것과 비교된다. 디스코장. 다 같은 거다.
춤도 유행에 따라 바뀌듯 그 사조에 따라 명칭이 바뀌기는 했으나 마찬가지다. 이미지에서의 모습은 외국 영화의 한 장면을 패러디한 듯한데 딱히 어떤 영화라고 할 것 없이 여러 영화가 짬뽕된 듯한 모습이었다. 등장인물들 중에 누군가가 했던 대사가 생각난다. 난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안으로 밀어넣고 빙 둘러 원을 그린 다음 박수치며 춤추게 하는 게 정말 싫어. 필자도 그러고 정말 싫다. 참으로 눈에 띄는 장면이다. 그 옛날 젊은 청년이 집 안에 있는 곳이면 어느 집이나 샌드백과 엽기 벤치 프레스는 꼭 있었다. 샌드백은 말 그대로 모래를 가득 채운 주머니를 나무 기둥에 매달아 사용하였고 엽기는 철봉 쇠파이프의 양끝에 공그리 콘크리트를 쳐만들었다. 큰 지장은 없겠지만 정확히 측정해 양쪽의 무게균형이 대부분 맞지 않는다. 요즘도 있는 집이 있는데 마당보다는 주로 옥상에 있다. 컵 따로 안 쓴다. 2명이건 4명이건 가족이 돌아가며 입대고 꿀꺽꿀꺽 마신다. 양철 주전자는 대개 여기저기 찌그러진 모습이 일반적이다. 라디오 역시 마루나 평상이나 여기저기 제멋대로 옮겨 다니는데 주용도는 뉴스와 축구 경기 등 운동 경기를 듣는 것이었으며 노래도 즐겨 듣기는 했으나 철저한 모노음질. 집집마다 방에는 이런 형태의 다목적 다이가 있었다. 아가씨가 쓰면 화장대요. 학생이 쓰면 공부 책상이다. 주로 방문 쪽을 등진 위치에 벽에 밀착해 놓여 있으며 그 앞에는 사진이든 뭔가가 붙어 있다. 사진 속에서 팔각 성냥과 촛대가 놓여 있다. 예전에는 정전도 왜 그리 자주 되는지. 당시에도 가수나 영화배우 등의 사진을 붙여놓는 것은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아니, 어쩌면 더 심했던 것도 같다. 거의 도배를 할 정도인 방도 있었다. 혜은이의 얼굴이 뽀샤시한 모습으로 붙여있다. 그 위로는 나훈아의 젊은 모습도 보인다. 처녀 총각의 방에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가구는 단연 비키니 옷장. 그런데 사투리인가? 필자의 주변 사람들은 벽을 벼랑박으로 부르곤 했었다.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붙여졌던 부라는 단어. 아마 일제시대에 등장한 용어일 것이다. 부자만 붙이면 된다. 청소부, 우체부, 가정부, 연탄배달부. 니아카리어카가 매우 유용한 운반수단이었다. 산동네는 연탄배달부와 지게꾼이 가장 싫어하는 지역이었으나 가장 큰 고객이기도 하다. 삼륜용 달차가 아직도 우리나라에 꽤 남아있는 것에 놀랐다. TV 모 프로그램에서 소개한 바 있는데 생각보다 아직 많이 굴러다닌다고 한다. 는 엄청난 기동성을 바탕으로 운송업계에 있어 한 시대를 풍미하던 기기이다. 그러나 결정적인 단점 한 가지. 커브길에서 조금만 속도를 내게 되면 바로 한라당. 요즘도 가끔 눈에 띄기는 하지만 당시에는 왜 그리도 많은지 어느 동네나 한두 명씩의 독특한 캐릭터가 존재했는데 일명 팔방미인이라고도 통하는 이들이 꼭 있었다. 좀 모한 얘기지만 유난히 배가 불러오는 주기가 짧았던 기억하고 싶지 않는 모습이 많이 보이곤 했었다. 교련이란 단어의 의미는 아마도 교육훈련의 줄임말쯤일 것으로 추측한다. 필자가 다니던 고교 지하실에는 무기고도 있었다. 평소 교련 시간에 고무 내지 플라스틱 재질의 모형의 미를 가지고 훈련을 받았는데 분해 결합을 배울 때는 실제 소총을 가지고 연습을 했던 기억이 난다. 교련복은 물론 수업을 위한 복장이기도 했지만 그야말로 유사시에는 전투복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었고 평시에는 작업복이나 심지어 부족했던 의복 형편상 평상복 내지 추리닝 대용으로 그 용도는 다양하게 사용되었는데 친구놈 중에는 학교를 졸업한 뒤로 오히려 더 착용을 애용해 1년 내내 사계절용 복장으로 입고 다니는 이도 있었다. 가방? 없다. 지금도 그리하는 학생들, 특히 여학생들이 가끔 보이기는 하지만 당시에는 정말 가장없는 학생들이 많았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여대생은 의뢰의 가방이 없는 것이 정상처럼 보였으며 남학생들은 그나마 가슴 높이로 들고 다니는 책조차 없는 빈손이 태반이었다. 대신 까만 봉다리에 소주병이나 막걸리병을 들고 다니며 강의실보다는 교정 잔디밭에 드러누워 있는 경우는 쉽게 찾아볼 수 있었으니 그 시절 노가다 판공사 현장에 십장이 있었다면 봉제 공장에는 작업반장이 있었다. 사진의 경우는 비교적 영세한 간해수 공형태이기 때문인지 등장하지 않았지만 왼쪽 팔에는 노란 바탕에 검정 글씨의 선명한 완장이 둘러져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작업반장의 지위는 엄청난 것이었으며 말단 공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공장장이나
사장의 그것보다도 훨씬 막강한 것이었다.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심지어 여공들의 경우는 작업반장이 마음만 먹으면 밥이었다. 마이너스. 전쟁에 사용하는 무기가 아니다. 탁배기 막걸리를 일명 대포하고 불리우던 시절이 있었다. 주로 노주전자에 담아 대접이나 사발 등에 따라 마시곤 했는데 안주도 김치 쪼가리 하나면 충분.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 일하다 마시는 한 잔의 막걸리는 갈증과 함께 지친 몸과 마음을 한결 가볍고 편안하게 해준다. 물론 그때뿐일 뿐 조금 지나면 몸과 마음은 천근만근, 심한 경우 아스팔트가 올라오고 때론 전봇대가 다가오기도 한다. 그때쯤이면 아무 곳이나 처마 및 그늘이 자기 집 안방이 된다. 언제부터인가 극장가를 강타한 청춘 영화가 있었으니 그 뒤론 정말 지겨울 정도로 인구에 회자되었을 뿐 아니라 각종 코미디 프로에서 패러디되었던 바로 그 장면. 그러나 우습게도 이러한 광경은 연인들이 즐겨 찾는 공원 등지에서 실제로 많이 벌어지곤 했는데 서로를 쫓고 쫓기는 두 연인은 항상 시계 방향으로 나무를 두어 바퀴 돈 뒤 넘어지기 좋은 장소를 찾아 달려가게 된다. 이때 여자가 너무 빨리 달아나면 절대로 안 되며 모션은 양팔을 좌우로 벌려 흔들고 뒤꿈치는 엉덩이 높이까지 들어올리며 성큼성큼 사실은 깡충깡충 제자리 뛰는 효과로 뛰어야 하는데 이때 남자 역시 필요 이상으로 달리기 능력을 발휘하게 되면 매우 곤란하다. 폼은 크되 느린 슬로우 모션을 취해야 한다. 그리고는 자갈이나 기타 장애물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도착할 즈음 여자는 이유 없이 넘어져 남자에게 잡히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물론 그 뒤에도 여자는 남자에게 고분고분 안기면 안 되고 앙탈을 부리는 척하다가 얼굴의 간격이 충분히 가까워질 무렵 한동안 눈을 맞추고 서로를 응시하는 과정으로 한편의 노리는 막을 내린다. 청춘 남녀가 공공연한 장소에서 입맞춤을 한다든가 하는 행위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손만 잡혀도 시집을 가야 한다는 시절에 비하면 비교적 많이 개방된 시대였지만 풍기단 속언에게 잘못 걸리게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경범죄로 잡혀가게 되는 시절이 있었다. 몰래 숨어서 즐기는 미래는 그 달콤함에 스릴이라는 소스가 곁들여져 낭만이라는 요리를 완성시킨다. 지금의 연애 방식과 어느 것이 더 나을까? 커피숍? 그런 거 없다. 대도시에서도 중심가 정도면 빵집 제과점이라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변두리 동네에선 그런 것조차 없으니 학생들의 주요 미팅 무대는 바로 찐빵이나 만두를 파는 분식집. 먹거리가 다양하지 못하던 시절에 찐빵은 그야말로 먹음직스럽고 푸짐한 영양간식이었다. 실제로 필자의 시절에도 찐빵을 사준다며 여학생을 유혹해 성공했던 사례가 있었다. 컥. 감독이 기억하고 있다가 내놓았다. 우리는 간다 거친 파도 헤치며 피 끓는 용사들도 전선을 간다. 매주 전우가 방영되는 시간이면 길에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시청률 97%의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다는 이 전쟁 드라마는 단순히 반공의식뿐만이 아닌 전우애를 주요 테마로 한 휴먼 드라마적 진한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주연 배우 나시찬이 사망한 뒤로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아쉬움을 미국 영화 빅모로의 전투로 대신해야만 했는데 그도 얼마 뒤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기억이 난다. 영화 속이지만 전쟁에 많이 참가해서 명들이 짧았던 모양이다. 전국 순회 공연. 애는 겨우 6살밖에 안 된 소녀가 나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나올 것 같지 않는 황당한 자세로 자신의 몸을 비틀어 꼬기도 하고 접기도 하며 동남아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방금 귀국한 지난주에 건너마을에서 보았는데 유명 가수도 등장한다. 물론 본래의 목적은 주민들을 위한 공연은 아니다. 흥겨운 음악과 함께 한참 볼거리가 진행되고 그럭저럭 목표한 수의 인파가 몰렸을 쯤이면 쇼는 바로 중단되고 두령급으로 보이는 말빨 좋은 사회자가 단상 뒤에서 무언가를 끄집어낸다. 일명 만병통치약. 사회자의 옆에는 조금 전에 맨손으로 커다란 차돌을 대여섯 개를 박살낸 뒤 두께 3cm는 됨직한 강철 막대를 엿가락처럼 휘었으며 매니마로 벽돌이 10장을 걷더니 부숴버린 괴력의 차력사주로 대머리가 서 있다. 사회자는 그의 손과 이마 등을 보여주고 관객들에게 만져보게도 하며 이러한 힘이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가에 대해 설명을 하는 듯하고는 이내 약의 효능에서 기인한 결과임을 강조해 나간다. 필자도 그러했듯이 대부분의 사람은 눈치만 볼 뿐 선뜻 구입 의사를 밝히지 않고 망설이게 되는데
능숙한 사회자는 이러한 낌새를 놓치지 않고 바로 현란한 말솜씨로 굳히기 작업에 들어간다.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할인 가격에 다용도 소쿠리 플라스틱 그릇을 사은품으로 제공하자 어느새 한 명, 두 명씩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지폐를 꺼내들게 되고 중간중간 이제 딱 5세트밖에 안 남았다던 약상자는 어디선가 한없이 나온다. 마이너스. 조선시대 한성부에서는 고관대작부터 일반 평민에게 이르기까지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일체의 통행을 금지하는 제도를 시행했었다. 이 제도는 대한민국에 와서도 계속되었다. 사실 야간통행금지법이 해제된 것은 그다지 오래된 일은 아니다. 그 해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리기도 하는 진통 끝에 결국 통행금지를 알리는 사이렌 소리나 단속경찰의 호루라기 소리는 들을 수 없게 되었지만 당시만 해도 12시가 넘어 거리를 다니다 잡히게 되는 날이면 꼼짝없이 파출소나 경찰서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내야만 했다. 장발단속이 시행되던 시절보다도 더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이 제도에 대해서 필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언급하지는 않겠다. 다만 통행금지를 핑계 삼아 어쩔 수 없이 함께 여관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청춘 남녀가 많았던 것은 사실일 것이다. 추억 속 이야기를 마치며 이 밖에도 애는 우리의 추억을 되살려주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소재들과 장면들이 등장한다. 물론 연출자도 말한 바 있고 누군가도 지적한 바 있듯이 정확한 시대적 고증을 통해 만들어진 영화는 아니다. 연도별 사건이 다소 오차도 있으며 어떤 장면에서는 현재와 과거가 혼합된 듯한 모습도 가끔 비친다. 하지만 대부분의 모습들은 6070년대의 모습이 잘 뭉뚱그려져 있으므로 그 감상에 있어서는 그럭저럭 자연스럽게 구성되었다. 그러면 이쯤에서 그러한 것들이 뭐가 그리 중요한가? 지나간 과거는 그야말로 과거일 뿐이다. 구태여 구질구질했던 시절을 기억하고 들추어내 무엇을 하잔 말인가? 라고 말하고 싶은 이도 있겠지만 다들 아는 바와 같이 과거는 완성형이 아닌 현재가 만들어내고 있는 진행형임에 틀림이 없다. 또 나아가 미래에 나타날 예정된 모습일지도 모른다. 과거가 현재와 별개일 수 없고 현재가 미래와 무관하지 않을진데 한 번쯤 과거를 더듬어 보아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또 얻어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다 이롭고 바람직한 미래를 구상해보는 것도 뜻깊은 일일 것이다. 이야기하다 보니 무슨 역사가나 철학자 같은 소리를 하게 되어버렸는데 실상 뭐 그런 골치 아픈 이야기들을 차치하고서라도 숨가쁜 생활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잊고 지내던 그 시절의 여유와 낭만, 지내온 지난날의 모습 속에서 즐겁고 정겨웠던 한때의 추억을 기억해낼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잠시나마 살며시 미소 지을 수 있는 계기가 될까 싶어 잡다한 이야기들을 꺼내보았다. 혹시라도 필자의 엉성한 주장에 공감하는 이가 있다면 그리고 아직 이 영화를 보지 못했다면 편안한 음성과 다소 어리숙해 보이는 말투에 감독 해설이 돋보이는 DVD를 감상하도록 권한다. PS.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음악 요소와 사운드의 품질이 매우 뛰어난 DVD이므로 여건이 허락하는 한 한껏 볼륨을 키워 시청하면 더욱 재미있는 감상이 될 것이다.